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시장에서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기든 우리 반도체 업황은 좋을 수밖에 없다가 SK하이닉스는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는 수급만 다시 또 움직여주면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단기 조정은 기회를 좀 볼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선택은 하긴 해야겠죠.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12월 초에도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거를 팩트론이 꺾었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차발된 기업들은 올라간다. 내년도 주식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K 프리미엄 원조라고 하면서 바이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기대가 있는 거고 상대적 매력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에로 기대가 계속 있는 기업들 아무리 봐도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잘만 선별하면 그 안에서 또 탑평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을 저도 막 올해만 한 이번 여름 정도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죠. 네. 예. 버블론을 일단 잠시 잠재웠던 거는 지난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시장에서의 재평가와 AI에 대한 확산론이 오히려 좀 버블론을 잠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I 쪽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종목들은 누가 이기든 우리 시장은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반도체 강세장을 여전히 좀 지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디램 시장이 아주 빠르게 가격 반등이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 한 5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낸드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급 부족 또 공급 우위 시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간 HBM 시장에 포커싱 맞춰져 있었던 반도체 생산이 아무래도 디램과 낸드 공급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공급이 약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지금까지 진행됐고요. HBM 시장도 잠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앞서 HBM GPU 대 TPU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TPU 시장, GPU, 엔비디아 쪽에 대한 약세론이 이야기 나와서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그러니까 지난주의 흐름, 최근 몇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은 SK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고 횡보하는 구간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지금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한 수급 흐름이 조금 더 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 변동성을 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개인 수요든 외국인 수요 그리고 기관 수요가 골고루 재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PU라는 새로운 또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엔비디아 역시 11월 고점에서 주가는 대략 15% 전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은 좀 동반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개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던 11월 한 달이었고 거기에서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도 사실 급증했다라는 기사들과 함께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은 일정 부분은 좀 노출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정에서의 어떤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12월을 말씀을 좀 드리면 12월 말씀하셨듯이 12월은 종목 장세가 강하게 보통은 흐름이 이어지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한껏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의 지금 수급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 대금이 좀 급감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에게는 수급에 대한 힘으로 지금까지 올렸었던 부분이 다소 좀 약화되는 구간입니다. 단기 조정은 기간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는 수급만 다시 또 움직여주면은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우상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선택은 하긴 해야겠죠. 선택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걸 테니까. 네. 네. 역시나.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단기 조정은 기회를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부분,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일주일도 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장세에서 어느 타이밍에 이 두 종목에 대한 비중을 만들어갈까 또는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듯이 11월에도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부분은 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SK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컸기 때문으로 반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지금 목표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TP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더 크기는 하다고 합니다. 단순 비교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이제 저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기적인 속도감이 좀 빨랐다라는 점이 빠르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조금은 더 횡보라든지 좀 수급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HBM이든 그리고 뭐 GPU든 TPU든 그간의 경쟁 심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범용 메모리 쪽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매출 비중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에서는 4분기 범용 DRAM 가격 상승률이 경쟁사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 수준은 형성해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 시장보다는 단기적인 상향 기대감은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워낙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적자 구조였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의 캐파 부족 속에서 이제 그 외에 좀 이에 대한 외부 수주에 대한 활성화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에 대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삼성전자 지금까지 없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좀 버라이어티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가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서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가 저점에서 2배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 그때 이제 10월달에 소외되었던 바이오가 11월달에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 한 달 동안 그 바이오 그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 200 헬스케어는 5% 정도 상승 나왔고 코스피가 4.5% 빠진 동안에 코스닥이 2.4% 올라가는 그런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특이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의 디커플링은 별로 발생하기 흔치 않았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고 주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에베바이오 말씀드린 것처럼 일라일릴리 기술 이전 3조 8천억과 지분 투자 나오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당시에 5조였던 게 지금 11조까지 올라왔고요. 코론 TCG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TGC 임상 3상 성공 기대감 때문에 한 95% 정도 지금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 최근에 로키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임상 승이라든가 중국 지주 호재 이슈로 지금 2배 이상 올라왔고요.
또 이제 IPO 시장에서 많이들 이렇게 뭐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그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최근에 에임드 바이오는 청약 증거금이 15조가 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이오 쪽에 열기가 뜨거운 상태인데 그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그 AI 버블론 특히 이제 이런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둔화가 나왔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그 새로운 주도주로서 부각이 됐었다는 거죠. 이거 촉발되는 게 ABL 바이오 1111이 그렇죠. 그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1112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1112를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해요. 바이오 중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텍 그 ETF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거의 7개월째 계속 강세 흐름에 있고요. 글로벌 자금이 그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들이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래서 한양증권과 최근 SK증권에서 내년도 전망을 내놨는데 유진투자증권이랑 상상증권에서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은 내년에 이제 기술이전 성과라든가 신기술 경쟁력도 부각이 되고 그런 경쟁력을 보유한 그 중소형주들의 부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쪽의 소부장 쪽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상인증권 이달미연구원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의 어떤 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주요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 기술 수출이 집중적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연내 추가 애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에이벨바이오 애로 나왔지만은 그래파드 T라든가 다른 쪽에서 추가 애로 가능성이 있고 D&D 파마테, G2D 바이오 애로 기대가 지금 최근에 애로 기대가 계속 있는 기업들 주가 여전히 차별화 강세에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에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기대가 있는 거고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그 바이오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기 모멘텀으로는 연말 에로 이벤트 가능성에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변동시 이제 하락시 저점 그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를 했고요. 올해 내년 탑픽 종목으로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비만이나 메시 그 R&D 이벤트가 있는 그러면 색칠기나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인적 분할 효과라든가 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부분 리가켄바이오 그 ADG 시장 확대에 따라서 또 후기 임상 성과 기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라 협력을 하면서 핵심 ADC 링커 기술을 보유한 인투셀 뭐 이렇게 탑픽을 얘기했고요. 기타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 그리고 오늘 폭등을 한 삼성 에피스홀딩스 여기 아무리 봐도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분할하고 나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시총이 한 9조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단순히 지주사가 아니라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이 그대로 다 연결로 잡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할 상장한 이후에 동사가 뭐 인투셀이라든가 프로티나 등 통해서 그 ADC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 9조밖에 안 한다? 나서 좀 의외했죠. 그리고 MSCI 그 편입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을 하려면 한 11조는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13조면 안정권이다고 했는데 오늘 13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MSCI 편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ABL 바이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지금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두 기업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아침 그래서 이거를 그 구조 있을 때 먼저 샀으면 좋았는데 리포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막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일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하나증권 리포트 나오니까 그냥 폭등해서 아침에 좀 붙긴 붙었는데 사고 싶은 만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사진 정도로만 그냥 보유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은 그 12월 초에도 그 바이오 섹터가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거를 지금 펩트론이 꺾었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 왜냐하면 바이오가 자체가 다 각자 노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들은 올라간다. 다만 그 바람에 시가총액 상인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멈췄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내년도 주식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K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조선 방사 요거를 이제 성장 K 프리미엄의 중심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 금융 지주, 그 정부 정책 수혜 업종들, 2차 전지라든가 턴어라운드 쪽,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유동성 증가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산업 구조적인 강화된 산업 경쟁력으로 기술 수출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같은 유동성 증가하는 환경이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로 그 유동성 확장 국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번에 이제 내년도 그 정부 총 지출이 추경 포함해서 한 728조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대략 8% 정도의 지금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거고 이게 결코 작지 않아요. 그렇더니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K 프리미엄 원조라고 하면서 바이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래에셋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종목은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에이베이바이오 이렇게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기술 수출 모멘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바이오가 유리하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체로 이제 그 제조업들의 경기 둔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만약 이전하고 나면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정도로 있고 여전히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D&D 파마텍, 오스코텍 등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장세과와 달리 코스닥 바이오 신흥장과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헬스케어가 강했다 정도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양쪽 아까 투트랙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쉬어갈 때 잘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으로 투자해야 될 섹터가 물론 뭐 조방 원전도 성장은 좋지만은 뭐 조선주 쪽은 아직 저점이 좀 안 잡혔어요. 엔진 쪽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소위 말하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 안에서도 이익 성장이 좀 다른 기업들 그 안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전기차는 안 좋고 ESS는 좋으니까 그 안에서 차별화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바이오 쪽에 이슈가 많아요. 내년도 애로 나올 기업들과 그리고 임상 발표하는 것들도 그리고 제가 오늘 따로 뭐 소개할 기업들 중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기대감으로 있었던 것들이 실현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섹터 기업들 올해 많이 올라와 왔지만 그 안에서도 내년에도 더 기대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잘만 선별하면 그 안에서 또 탑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